네,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다뤄봐야겠죠.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좀 갈팡질팡하지만 또 마지막 거래일에 삼성전자는 6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컨퍼런스 콜을 거치면서 11시 기점으로 해서 또 낙폭을 상당히 줄여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전환까지 일궈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부터 컨퍼런스 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반등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거쳐서인 것인지 그리고 삼성향 AI HBM 관련주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도 이야기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엄청나게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정도의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오늘 또 HBM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죠. 우리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해주는 바람에 주가는 아침에는 뭐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점점점 상승폭을 키우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6만 원 아래로 59,800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만 원 위가 참 어렵네요, 지금 지키는 그렇네요. 게. 그만큼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뭐 발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다시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뒷심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큰 산은 하나 넘어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도대체 이 HBM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게 궁금했는데 회사 측의 이제 이야기긴 하나. 뭐 아주 중요한 이제 구간을 넘어섰고, 뭐 4분기에는 잘 될 수 있고 또. 뭐 HBM4도 이제 이야기를 또 내년에 희망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수급이 완전히 달라요. 코스피는 4,700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장 막판까지는 이 흐름이 코스닥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일부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AI 관련된 HBM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영업이익 숫자 나온 거 다들 잘 아실 거고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는 참 어려운 업황이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판에서 지금 시장의 반도체에서 상대적인 강세 주도주는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너무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조건부로 뭐 승인 이야기도 나오고 얘도 이 친구도 이쪽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엔비디아 이야기가 해주니까 최근에 6만 원 아래에서 이제 한 번씩 바닥을 잡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회사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위에 이 이야기죠. 콜 테스트의 중요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이 코멘트가 어쨌든 좀 장중에는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뭐 뒷심은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도 앞으로 이제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AI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메타가 실적은 뭐 그냥 괜찮았는데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없었고 다만 투자는 많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좀 생기면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죠? 뭐 시간에서 별로 움직임은 좀 약한 편인데 근데 돈을 쓴다,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유지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여전히 AI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뭐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의 쓰임새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내에서 HBM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뭐 제가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은 뭐 STI, 그다음에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안 사주면 저렇게 6만 원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기업들은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알파벳이 가장 먼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알파벳은 실적 발표하고 좋았고 시간에서도 막 6% 맞아요. 강세를 네. 보이고 오늘 새벽에도 상승폭은 좀 축소됐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전 분야에서 뭐 클라우드 등등에서 다 좋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로 하드웨어 쪽을 주로 봤는데 여기는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네.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제 AI 좀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죠. 강했는데 맞아요. 하루 반짝하고 오늘 네. 좀 쉬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쉬죠. 여기서 이제 또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음.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지금 어제는 반짝 움직였다가 오늘은 네. 이제 HBM 하드웨어 장비주들이 또 네, 움직이니까 네. 오늘은 좀 쉬는데 맞아요. 저는 바닥권을 좀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면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한 3종목만 제가 이렇게 꼽아서 네. 최근 5거래일 흐름을 그려봤는데 이 부분이죠. 네, 이렇게 튀어오른 게 구글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 3종목 다 강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 종목을 좀 선택을 좀 해본다면 저는 도전 비전을 일단은 먼저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중소기업용으로 ERP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 부문별 매출도 ERP 쪽이 여전히 가장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컨트롤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보시면 뭐 인건비도 그렇고요. 판관비 같은 부분들을 보면 비율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비용도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수익성이 그럼 좋아지겠죠. 핵심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기존의 제품보다 신제품이 더욱 이 아마란스 10이라고 부르는 이 빨간색 영역인데 네. 이 비중이 지금 보면 2에서 시작해서 원래 1분기에 31%까지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익성에 네. 긍정적인 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7월 달 이후에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주식을 판 게 보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때 이제 일부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 뭐 나와야 되는 매물들이 좀 나온 거고 이제는 그 나올 대량 매물들이 좀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구글과 관련된 뭐 최근에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 좀 바닥에서 주가는 이미 좀 수급과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왜 저렇게 빠져 있냐? 그러니까. 네, 그 이유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왜 우리 K뱅크라는 기업 상장 추진하다가 네. 저희 철회했잖아요. 연기했죠. 맞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약간 영향을 좀 줬다, 심리적으로. 네. 왜냐하면 도전 비전의 하나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인터넷 뱅크 도전 비전도 새롭게 네. 한다라는 네. 그거였는데 그러면 조금 이거 조금 뒤로 밸류에이션이 네.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도전 뱅크라는 부분을 주목을 했다가 약간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전히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가요? 네. 도전 비전은 최근에 바닥에서 한 20% 정도가 올라오면서 네. 원래는 한 40% 이상 빠져 있었는데 네. 좀 줄어든 겁니다. 네, 네. 수급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 비전을 중심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좀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 찾는다면 미리미리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I 쪽에서 더 좋은 비즈온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볼 게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만약에 한 종목만 더 네. 본다면 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있죠. 이 종목도 한 번씩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맞아요. 빠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네.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제 또 턴어라운드가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부터 서서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한글과 컴퓨터한테도 거의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한컴 AI 솔루션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오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 비전 다음으로 한번 공부를 또 하나 해본다면 네. 한글과 컴퓨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존 비즈온과 한글과 컴퓨터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안에서 좀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오늘 이게 한 5장 들어서면서 좀 튀긴 했는데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2차 전지나 리튬 포함한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와서요. 2차 전지 섹터가 특히나 미 대선 앞두고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고민되는 시점인데 반등 나올 때 저점 매수해도 된다고 보세요? 오늘 왜 오르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종목이 네. 뭐 이 시장에서 지금 뭐 뉴스가 명확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좀 인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좀 AI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그 AI 반도체 기업은 주가가 빠지고요. 네네. 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딴 거를 시너지가 나는 것도 아닌데 네, 관심을 가지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그 회사는 빠졌고 네네.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는 오히려 인수를 당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M&A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돈 부분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이. 저희가 다음 주 이 방송을 할 때쯤이면 또 이제 선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스케줄 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또 하나 들어보면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해리스가 되면 그냥 주가 날아가겠죠. 근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져 있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가 되면 야 이거 죽었네 라면서 일시적 충격 네, 그렇죠.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빠졌다가 약간 뭐 한 일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쉬었다가는 결국에는 저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하반기 연말과 내년도 연초에 모멘텀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이슈는 끝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유럽의 CO2 배출을 허용하는 그 허용 기준인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보면 118만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얼마였냐면 156이었습니다. 많이 강화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5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요.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이 규제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OEM들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지 이거의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벌금을 안 물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숫자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입니다.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규제를 강화하니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판 거죠.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유럽의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 그래프가 위로 튈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면 저는 2차 전지 전기차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전기차 회사들이 뭔가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리튬이 재고가 좀 높아서 리튬 가격은 노란색입니다. 많이 빠져 있죠. 근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고 연내에 아까 규제 강화를 앞두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럽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먼저 튀고 리튬은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튬 움직이는 거 보고 나중에 판단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2020년처럼.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아마 연내에 보조금이라든지 누구한테 주고 얼마를 줄지가 유럽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 규제가 강화되면 소비가 전기차의 수요가 살아나면 2차 전지한테는 트럼프 이후로는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서 좀 횡보할 때가 2차 전지를 한번 담아볼 만한 그때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오늘 막 올라갈 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다음 주에 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미 대선 이후에 우리 결과 보고 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